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벤트 안내인데요.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드디어 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참여해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27일 금요일 올라가는 일일 시황 영상의 중간에 키워드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고 있고요. 내일이죠. 12월 27일 금요일에 일일 시황 중간에 키워드를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중간에 나가기 때문에 짧게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지 확인되겠죠. 확인하시고 12월 27일 일일 시황 영상에다가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양식은 502 사이트, 502 사이트, 네, 502.co.kr이죠. 502 사이트 아이디 또는 닉네임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희망하는 전문가, 봉수선생이나 평택촌놈 이렇게 전문가를 희망을 하시면은 봉수선생 현물 채팅방송 5일 또는 평택촌놈 현물 SMS 서비스 5일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 동안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요. 인원은 전문가별로 5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니까 빨리 댓글을 달아서 좀 혜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첨되시는 분들은 12월 30일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무역 합의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였던 그런 흐름이고요. 위안화가 절상이 됐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제 달러 대비해서 0.38% 상승을 시키면서 위안화를 절상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쪽에 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좀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나쁠 일은 없고요. 오늘장의 등락 결과는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하락 전환까지 됐었는데 꾸준히 끌어올리면서 상승했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다만 마이너스 것까지 갔었다가 상승했다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그리고 추가 상승, 상승, 양봉 마감.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했죠.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 코스닥이 상승했던 건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을 하니까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결국은 코스피가 가야 코스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오늘 나온 상태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반에 사실 출발 자체가 그렇게 출발하고 나서 좋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역시 미국 선물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한국 시장이 그대로 따라간 그런 흐름이고요. 수급적으로 좋았습니다. 오늘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을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고요. 오늘 코스피 상승 양봉 마감을 했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출발 이후에 시작 이후에 하락전환 됐었어요. 하락전환 됐었는데 결국은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강했죠. 엄청난 강세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기도 힘든데 2% 넘게 결국 상승했거든요.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았어요. 오늘 코스닥 보면은
자, 외국인 선물, 외국인 기관 5천억 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기 힘든데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스피가 가주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코스닥 쪽에 어떤 종목 쪽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단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코스피는 오늘 보면은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외국인이 조금 매도했는데요. 개인 매도, 기관 매수.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죠. 물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초반부터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죠.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뭐 정리를 할 때도 됐죠. 그리고 사실 지수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계속 매수하기도 좀 약간 어려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초반에 사실 좀 불안한 흐름이었었는데 미국 선물이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좀 더 버티는 흐름이 유력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으로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역시 어떤 주가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상당히 강하죠. 8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사실 8월 말에 이때 거의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 변수가 좀 있었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 내적인 변수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변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결국은 버티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버됐죠. 예, 오버가 됐는데 오버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결국 이제 시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맞지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런 흐름을 만들었었던 게 결국은 해외 증시 아니겠습니까? 해외 증시,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죠. 3일 연속 음봉. 예, 나스닥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이틀 연속 음봉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퐁당퐁당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도 뭐 연말 올해 안에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좀 적용이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특별히 나쁠 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버티고 있는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폭삭 무너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일전에 시황에서 2220선 그 정도까지는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날이었었죠. 월요일에 사실 그 정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약하더라고요.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정도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못 가고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버틸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소외됐었지 않습니까? 뭐 직전 고점을 뚫지도 못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단기에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고르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강했죠. 뭐 거의 다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고요. 종목 흐름도 상당히 좋았어요. 코스피도 상승 264%, 네, 2배 이상 됐죠. 코스닥은 370%, 거의 뭐 4배 가까이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녹십자, 젠백스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녹십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꺾인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애매해요. 이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괜히 또 늦게 접근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젠백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있죠.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흐름 괜찮습니다. 보유자는 이미 많이 상승했으니까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단기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네, 녹십자. 자, 녹십자 보시면은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 뭐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개별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탄력을 가지고 계속 가는 종목은 아니고 시장이 좋으면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적당한 뭐 수익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이야 단기 탄력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난한데요. 없는 분은 굳이 이미 상승이 나왔는데 지수 상승할 때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수가 하락하면은 반대로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젠백스입니다. 젠백스는 이미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매도하세요. 여기서 큰 욕심 부리다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없는 분들은 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아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단기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저점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고요. 이 정도면은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적당히 반등 나오면 매도하거나 밀리면 매도해야 돼요. 밀리면은 더 아래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없는 분은 확실하게 밀렸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에서 밀리면은 더 아래까지 가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복귀와 내일 조언 그렇습니다. 뭐 유료회원 매매 결과죠. 현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현물만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매매를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가 빠진다고 해도 사실 그동안 2019년 내내 그런 흐름이었어요. 지수가 하락할 때 결과가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이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2020년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고 해도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엄청나게 추천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 조절도 하고 그래야겠지만은 종목을 잘 고르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 매매는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 코스피는 아직은 무너질 때는 아니고요. 고점에서 혼조한 흐름, 조금 더 반등하거나 횡보하거나 이런 흐름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추가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외됐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을 좀 풀어야겠죠. 추가 반등 가능하고요.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현물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 뭐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장중에 단타하십시오. 뭐 좀 심하게 밀렸다 하면은 매수, 좀 과하게 상승했다 하면 매도 이렇게 하시고요. 결국은 하방 쪽으로 여기에서는 트렌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하방을 공략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양방향 다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네, 1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